예, 이제 계약부 하겠습니다. 봐요. 대구는 보니까 지금 5,758명 접수했네요. 1번 응시자. 다 마감이고 지금 장애인만 2개인가 3개 있고 이제 경북 가야 돼요. 조금 전에 쉬는 시간에 전화 왔던데 접수시키라 했더만 그래요. 하여튼 간에 요 현재 접수 현황입니다. 보통이면 우리가 10,000명 가까이 되는데 많이 줄어들었네. 6,000명 잡으면 하여튼간에 지금 경북 하여튼간에 자 그거는 그렇고 자 계약부 봐요.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다. 내 실력이 중요하지. 아무리 쉽게 내도 여러분 어렵잖아. 공부 안 하면. 중개사는 여러분 이거 공부 안 하면 어렵습니다. 내가 뭐 쉽게 난이도도 아니고 어느 정도 공부 안 하면 어려워요. 중개사는 쉽게 내도 상식을 가보면 문제가 한 문제도 없다. 옛날에는 보면 여러분 한 12개, 11개는 주는 문제예요. 그냥. 공부 안 해도 맞춰라. 상식이 있는 사람은. 근데 11회 이후부터 그 전에 보면 40문제 나와도 쭉 읽어보면 이게 답이겠다 이런 게 나온다 봐. 단답으로 이렇게. 요즘은 한 문제 한 문제마다 쉬운 문제가 없어요. 안 그렇대요? 40문제 중에서 뭐 그 설렁설렁한 문제 있다는 어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거죠. 12회, 11회 이전 거 봐요. 그런 데는 뭐 그냥 석 보면 그래서 11회부터 어려워져가고 15회 가장 어렵고 뭐 쭉 지금 어렵잖아. 그래서 그래요. 그렇게 40문제 중에서 만만한 문제가 하나도 없다. 그렇습니다. 안 그래요? 모의고사 그래서 쉽게 들어오는 문제 있대요? 없잖아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부 안 해야 안 되는 거예요. 난이도 뭐 이거 아니고 이제는. 자 이제 316페이지 약관은 쭉 집에서 한번 보시고 자 이제 봐요. 6번부터 320페이지 이제 계약 성립까지가 18번까지 아마 18번까지가 계약 성립인데 계약법 18번까지 주로 문제가 뭐다? 7번부터 16번까지가 뭐야? 계약 성립 아닙니까? 성립. 청약과 성납, 교차 청약, 의사실현 그 문제. 청약과 성납. 그 다음에 청약 이게 뭐야? 이 교차 청약이지. 그 다음에 의사실현은 뭐야? 청약은 있고 성납 없는데 그 사실이 있는데. 청약, 성납이 일반적이고 교차 청약은 청약 2가지가 교차하는데 우연히 일치. 모두 도달. 뒤에 청약 도달인데. 그 다음에 이 의사실현은 성락으로 볼 수 있는 뭐가 있으면 사실인데 성립한다. 여기 의사실현. 대부분은 됐나 청약, 됐다, 성락. 요거. 세 가지로 계약이 성립합니다. 그에 관한 문제. 그럼 청약이 뭐고 성락이 뭔지. 쭉 되어 있는 문제가 뭐예요? 거기 7번부터 16번까지는 170페이지 적어요. 170. 그 박스를 정리해야 된단 말이에요. 170에. 자, 용어 한번 볼까요? 청약이 뭐라고요? 됐나? 성락은 됐다. 자, 두 번째를 170입니다. 이렇게. 청약은 누구한테 해야 된다? 불특정 다인도 됐다. 성락은 특정인. 청약자가 돼야 된다. 그 밑에. 자, 청약은 무슨 주의? 도달주의. 이제 성락만큼은 격지자입니다. 대화자가 아니야. 격성발. 격지자 성락입니다. 발신주의야. 청약이 아니야. 도달도 아니고 격성발. 대화자도 아니고 격지자가 뭐다? 떨어져. 대화자는
말 그대로 만나서 대화한다 아니면 통화도 대화자입니다. 그 다음 칸에 자 혈액 볼까요? 자, 청약할 때 성납기간 정하면 그 기간 내 성납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언제까지? 상당한 기간 내 그 다음 줄 뭐 하지 못한다. 철회가 뭐야? 없애버리지 못한다. 그래서 청약자도 구속이 있고 성납도 그때까지 해야 되고 기간 내 성납도 마찬가지예요. 청약 상납 다 그때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 성납 갑니다. 성납은 첫 번째 뭐라고요? 연착된 성납은 뭐야? 늦게 도착.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다. 그 다음 칸에 조건이나 변경을 가한 성납은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 볼 수 있다가 연착. 조건 변경은 본다. 그 다음 칸에 성납 통지가 기간 후에 도달했지만 1번 기간 안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 여기 돼야 돼. 그 말은 성납을 일찍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로 늦었다 이 말이야. 그게 뭡니까? 그냥 연착된 성납이 아니고 사고로 인한 연착된 성납은 청약자가 지체 없이 연착의 통지를 하면 계약이 성립하지 않고 연착 통지하지 않으면 계약이 성립한다. 언제? 발송한 때 발신. 그 다음 칸에 미리 제한을 통지하면 연착 통지할 필요가 없다. 다시 미리 뭐하면 제한 통지하면 뭐 할 필요가 없다. 연착 통지할 필요 없다. 그 문제입니다. 못해야 되고. 자, 문제 9번. 청약 성납이다. 옳지 않은 거. 1번. 청약의 구속력은 성납기간 경과 후 청약자 청약을 처리하지 않더라도 기간 내 성납하기 보증하면 효력을 잃는다. 2번. 성납기간을 정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 효력이 발생한 후 철회권을 유보하지 않는 청약자는 기간 내에는 철회 못한다. 기간을 정하지 않고 한 것은 상당한 기간 내는 통지받지 못하면 효력을 잃는다. 그래서 기간 정하면 그 기간 내 성납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상당한 기간 내. 3번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합의 해지할 것을 청약했지만 매수인이 그 청약에 조건이나 변경을 가해 성납하면 청약은 거절로 본다. 4번 성납을 거절하였다가 다시 기간 내에 번복 성납하면 성립합니까? 안 합니다. 거절하게 되면 안 되는 거야. 자, 5번 동일 내용을 가지는 계약의 청약이 당사자의 서로 행해진 경우 교차 청약입니다. 자, 한 장 넘겨요. 12번. 자, 1번에서 갑은 을에게 기간을 언제 정했어요? 매도하겠다는 청약을 하였다. 을은 갑의 청약대로 매수하겠다는 생각을 언제 발송해서? 그럼 통상적이면 그 다음 날에 도착하는데 천재지변에 의하여 29일 이게 뭐다? 사고에 의한 연탁정선학이야. 그럼 갑이 지체 없이 연탁통지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성립합니다. 발송한테. 그래서 갑에게 선택도 했는데 그런데도 갑은 너에게 연착통지 했어 안 했어? 안 했지? 그럼 언제 성립한다고? 발송 언제야? 22일. 그래서 옳은 정답. 2번 청약자가 해답이 없으면 성납으로 본다고 한때 상대방이 해답이 없네? 그럼 해답이 없으면 성납으로 본다는 것은 청약자의 일방적 생각이지 상대방을 구속하지도 않고 상대방은 해답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줄 상대방을 구속하지 않고 그 기간은 경우에 따라서 성납기간 의미가 있다. 3번 한번 읽어봐요.
표의자입니다. 그럼 여러분 청약하게 되면 청약자가 표의자가 되고 승낙하게 되면 누가? 승낙자가 표의자가 되는 거야. 연착, 불착은 다 누구에게 불이익한다? 표의자에게 갑니다. 그럼 승낙했기 때문에 승낙자가 불이익을 지는 거야. 만약에 문제를 바꿔서 청약을 했는데 청약이 이래 되면 표의자인 청약자가 불이익을 집니다. 지금 승낙 통지잖아. 표의자는 누구야? 승낙자. 4번은 겹치잖아요. 청약자의 청약의사에 대해서 승낙자가 승낙을 한 경우 도달한 데가 아니라 발신, 격, 승, 발, 줄여서 격승발. 5번 갑의 청약에 대해서 어린 조건을 부터 생각하면 여기까지 어떻게 돼? 새로운 청약으로 보죠? 그런데 갑이 어린 조건 상당에 대해서 조건부 상당에 대해서 생각을 하여 의뢰에 도달하면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계약은 성립하죠. 갑이 성립해야 돼 이제. 그럼 성립한답니다. 합니다. 자, 한 장 넘겨서 13번도 볼까요? 간단합니다. 봐요. 갑은 60을 발견으로 6월 1일 발송, 10일 날 도착. 60입니다. 도착이 10일이야, 6월. 그런데 을은, 평소 노드를 가지고 있으면 을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 60, 팔 것을 요청, 5일 발송, 15일 도착. 이게 뭐야? 교차 청약. 이처럼 교차 청약에 들으면 청약 내용이 두 개가 일치돼야 돼요. 60, 60 맞잖아. 그리고 교차 청약에 들으면 우연히 청약이 양청약이 일치돼야 되니까 모르는 상태에서 해야 돼. 만일에 갑의 청약을 받고 나서 의뢰하면 이 교차 청약이 안 돼. 그건 승낙이야 그냥. 자, 교차 청약에 들으면 우연히 양청약이 일치되고 언제 성립한다? 모두 도달이 뭐야? 늦게 도달. 언제 늦게 도달해서? 10일이야 15일이야? 15일. 그래서 15일이 정답이다. 몇 번? 4번. 그래서 13번은 교차 청약은 양청약이 모두 도달. 언제 도달? 늦게. 그때 성립한다. 자, 15번. 자, 갑은 을에게 서신을 내어서 500에 발개도 가면서 10월 2일까지 연락해 달라고 있다. 그럼 성납 기간이 10월 2일이야. 근데 을은 25일 저녁에 서신으로 그 차를 구입했던 내용 편지를 갑이 보냈다. 25일입니다. 그런데 우체국 업무착오로 5일날 도착. 늦었잖아. 여기 뭐다? 사고에 의한 연착 계산다. 우체국. 근데 갑은 의뢰회사가 늦게 도착했다는 무시하였다. 연착 손실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이 말이야 거기. 그러면 연착되지 않아서 언제 성립한다? 발송 성립한다. 그래서 발송이 언제라고? 25일. 그래서 몇 번 더인가? 9월 25일. 거기 정답이다. 몇 번이에요? 만일에 여기서 봐요. 연착 통지하면 어떻게 돼? 먼저 문제에서 갑은 무시했잖아. 그 말은 연착 통지 안 했다는 거야 문제가. 갑이 연착 통지하면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가 돼야 돼. 문제가 마지막 주문을 바꾸면. 사고 연착 이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넘겨요. 그 다음에 17, 18 묶어서 적어요. 체계상 과실책임 계약 체계상 과실책임 173 적어봐요. 자, 요약집에서 이제 어렵습니다. 봐요. 계약 체계상 과실책임이 잘 이해 안 돼요. 자, 요약집 봐요. 요약집에 173회 맨위에 봐요. 계약 체계상 과실책임 1번 뭐라 되어 있어 동그라미. 체계라는 게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죠. 그게 없으면 안 돼. 그래서 그 밑에 팔려 봐요. 그 암기 159 봐요. 그 굵은 글자. 교섭이 부당파기는 체계라는 게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는 체계상 과실이 아니고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으로 간다. 왜?
외견상 체결행위가 없다 보는 거예요. 왜? 교습 중 부당파기니까. 교습 중에 부당파기란 말이야. 다시 올라가서 원시적 불능이다, 후발적 불능이다. 원시적, 후발적 하면 틀려. 그럼 계약 체계상 과실 책임 무슨 불능? 원시적. 이제 세 번째. 누구는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돼. 채무자. 채무자가 누구야? 매도인. 파는 놈은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되고 악의 또는 유과실이고 이 말이야. 자, 네 번째. 상대방은 뭐가 돼야 돼? 모르고 선의, 과실 없다. 무과실이 돼야 돼. 그래서 다시 누구는 악의 또는 유과실? 매도인. 누구는 선의, 무과실? 매수인. 그러면 실내익 배상한다. 뭐는 초과하지 못한다? 이행이 초과하지 못한다. 다시 무슨 이익 배상한다? 실내익 배상. 뭐는 초과하지 못한다? 이행이익은 초과하지 못합니다. 요 문제다, 요 문제. 다시 외견상 뭐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 무슨 불능이다? 세 번째 누구나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된다. 네 번째 누구는 선의 무과실이다. 그럼 누가 누구한테 책임지라? 과실이 있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책임. 무슨 책임? 실내이. 뭐는 초과하지 못한다? 이행이. 그럼 여러분 실내이 보기가 뭐야? 조사 비용. 이행이익은 전매 차이. 실내이익이 뭐라고? 조사 비용. 이행이익은 전매 차이. 그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누구나 악의 또는 유과실? 매도인. 누구는 선의 무과실? 매수인. 그럼 우리 시험에서 선의이고 무과실인 경우가 어디 있지? 저번에 우리가 무과실 책임 3명은 누구예요? 무과실 책임 3명. 무권대리 좋다. 무권대리 상대방에게 책임질 때 무권대리는 뭐라고? 무과실 책임. 또 박선조 이야기해보라. 그런데 법정대리, 법대리 선임할 때 무과실 책임. 법정대리는 법대리. 마지막 매도인 담보 책임에서 매도인. 매도인이 물건 잘못 팔면 매수인이 책임지잖아. 권리하자, 물건 하자. 그때 법정 무과실 책임이야. 그럼 무과실 책임 세 가지가 뭐라고? 무권대리인 책임, 법정대리인, 법대리 선임, 매도인 담보 책임. 저 혼자 하는 건 아니겠지. 자, 그러면 자 다시 선의 무과실은 어디 나온다 지금? 아니 선의 무과실 지금 뭐 배우고 있어? 계약 체계상 과실 책임에서 누구? 매수인. 선의 무과실 돼야 책임지는 거야. 원래는 여러분 선의 무과실은 당사자 사이에 나와. 그럼 선의 무과실 용어가 뭔가 하면 우리끼리 쉽게 말하면 안 되는 걸 되게 할 때 나오는 게 선의 무과실이야. 원래 여러분 원시적 불능은 무효잖아. 무효는 책임져 안 져? 자, 계약 체계상 과실 책임 요건 2번이 뭐야? 원시적 불능이잖아. 그럼 무효잖아. 책임 안 지잖아. 그런데 상대방이 뭐라고? 완벽하단 말이에요. 선의 무과실이면 무슨 행 책임지라? 실내익. 그래서 앞으로 선의 무과실은 언제 나온다? 제3자 나오는 게 아니고 당사자. 그럼 매도인 매수인 사이에 나오는 거야. 그리고 선의 무과실은 어떨 때 나온다? 무효나 취소 안 되는 걸 유효나가 이렇게 책임지게 할 때 나오는 거야. 그게 지금 원시적 불능이면 책임 안 집니다. 무효니까. 근데 상대방이 뭐니까? 선의 무과실이니까 책임지라. 그게 무슨 이익? 실내이익. 또 어디 나와 선의 무과실이? 표현대리죠? 자 봐요. 표현대리 성립 요건이 뭐야?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 원래 무권대리는 유동적 무효잖아. 본인 책임 안 져야 돼. 근데 표현대리가 어디 소속이야?
무건 대리잖아. 근데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모르고 과실 없으니까 누가 책임져? 본인 책임지잖아. 그 선의무과실은 항상 어디 따라 돌린다? 원래는 책임 안 지는데 책임을 지게끔 만드는 게 선의무과실이야. 그래서 표현들의 성립요건 본인 책임지잖아. 그러려면 상대방의 선의무과실이 돼야 돼. 또 어디 나와? 선의무과실이. 필요비 유익비 그거? 필요비 유익비 왜 어디 나오노? 고생했어요. 점유자와 회복자에 있어서 비용 상한 청구는 선의 악의 점유 불문한다고. 불문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비용만큼은 어차피 들어간 돈이니까 내가 선의 점유자든 선의 점유가 뭐야? 본권이 없음을 있다고 오신하고 악의 점유는 본권이 없음을 알면서 하든 선악 불문하고 돈은 받을 수 있는 거야. 그거는 선의 악의 비용이고 선의 점유 악의 점유 불문한다는 이야기고 제가 물어보는 거는 선의이고 무과실이다. 또 어디 나와? 담보 책임 중에서 무슨 담보 책임? 물건하자. 물건하자가 뭐라고? 여러분이 책을 사는데 인쇄가 안 됐다. 그럼 매수인이 뭐가 돼야 돼? 모르고 과실이 없어야 돼. 계약 체결 당시에. 생각해봐요. 중고 물품을 사. 고장난 거 알고 있어. 허허. 그러고 나서 사와가지고 가서 야 진짜 이 책임 안 진단 말이야. 그래서 매수인이 담보 책임을 물을 때 매도인 책임 질 거 아니야. 그때 매수인이 뭐라고? 물건하자에서 매수인이 선의무과실. 또 어디 나와? 뭐라고? 자꾸 거짓말 하지 말고. 또 어디 나오노? 선의무과실. 그럼 조금 전에 뭐?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표현 대리, 매수인의 담보책임 선의무과실이잖아. 점유시효지득은 몇 년이야? 점유시효지득 20년. 그 등기부 시효지득은 몇 년 먼저 등기하면? 그때 뭐야? 자주 병원 공연 선의무과실. 그 선의무과실 나온다. 그럼 10년을 당겨주는 거야. 얼마나 좋아? 모르고 과실 없으니까 보호를 해주는 거야. 어디 나온다고? 등기부 시효지득. 다시 무슨 시효지득? 등기부. 다시 무슨 시효지득? 등기부 시효지득. 찾았어요? 또 하나 더 어디 나온 거면 어렵습니다. 59페이지 가봐. 요약지 59. 누가 책임지는 거야? 59에 59 타이틀이 뭐냐면 무권 대리인이 상대방 책임지죠? 아니 59 아니고 맞잖아. 58입니까? 죄송합니다. 58. 자, 58 아이가 맞아요. 자, 무권 대리인 책임지잖아요. 그때 이제 봐요. 상대방 선택하잖아. 그리고 아까 무권 대리인 무과실 책임했고 또 무권 대리인 행위 능태 돼야 되고 그때 하나 더 상대방이 뭐가 돼야 돼? 선의이고 무과실. 거기 나오잖아. 다시 상대방이 뭐라고요? 선의이고 무과실. 꼭 암기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 첫 번째 봐요. 요약제 그럼 다시 가서 30페이지 가봐요. 30페이지 마지막 박스에서 마지막 칸에 요약제 30 맞지? 자, 무과실 책임 아까 체계했고 마지막 칸에 체계했잖아. 모아놨잖아. 그거 한 번도 안 봤나? 책이 깨끗해요? 네, 괜찮아요. 깨끗하다고 하다 보면 앞으로 계속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밑에서 두 번째 칸에 나옵니까? 첫 번째 뭐야? 표현들이. 본인이 있고 대리인이 있고 상대방. 요 상대방이 뭐가 돼야 돼? 선의무과실이면 누가 책임져? 본인 책임지는 거야.
책임질 때. 반대로 상대방이 대립하는 걸 알았거나 알 수 있다면 책임 안 집니다. 그래서 선의무과실은 아까 기본 개념이 뭐라고? 안 되는 걸 책임지게 할 때. 그때요. 두 번째 뭐라 돼서 옆에? 아까 이거 전제 봐요. 이 무권 대리인이 또 상대방이 책임지잖아요. 이렇게. 그때 상대방이 또 뭐가 돼야 돼? 선의고 무과실. 그게 아까 58페이지 봤잖아. 그 세 번째가 뭐예요? 선의지등 필요 없고. 있는데 선의지등 우리 시험에 안 나오니까 필요 없고. 그리고 네 번째가 뭐라고? 등기부. 자, 자주, 평원, 공년 다음에 뭐야? 선의고 무과실 몇 년간 점유? 10년 아닙니까, 점유? 등기부 시효지등. 자, 그 옆에 뭐예요? 지금 공부한 계약 체계상 과실 책임.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 마지막에는 물건 하자도 한번 책임 나와요? 물건을 샀는데 집에 와서 끌어보니까 빵꾸 났더라. 그때 매수인이 뭐라고? 선의 무과실 되면 매도인 책임집니다. 그래서 선의 무과실은 어느 때 나온다? 그런 거 자꾸 공부해놓으면 좋다. 좋은 게 아니고 그게 되면 뭐 끝났지. 자, 문제 17번 가봅니다. 그래서 이런 지문이 2번이나 3번 이런 거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설명하는 거예요. 자, 봐요. 다시 17번에 1번 원시적 불능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진리익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맞아요. 자, 2번에 봐요. 체계상 과실 책임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 손해배상 상대방은 뭐가 돼야 돼? 선의 무과실. 요리 나온단 말이야. 근데 누구는? 매도인은 뭐라고? 악의 또는 유과실이잖아.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3번 읽어봐요. 당사자가 누구다? 매도인은 알 수 있었다. 알 수 있었던 상대방에 대해서는 책임 안 진다. 이 뭐야?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이 아니란 거잖아. 3번에서 봐요.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이면 책임진다가 2번이고 3번에는 그 당사자는 주고 이를 알 수 있었던 상대방이 뭐야? 알 수 있었던 뭐야? 유과실이잖아. 선의 무과실 아니잖아. 그럼 책임 안 진다는 거야. 4번 실내익 배상한다. 이행이가 넘지 못한다. 자, 5번 봐요. 원시적 불능 사실을 매도인이 과실로 알지 못하였고 이게 뭐야? 유과실이죠? 그때 매수인 역시 과실로 알지 못했다. 이게 뭐야? 그럼 매수인은 유과실이지 선의 무과실이 아니잖아. 무과실이. 그럼 책임져 안 져? 안 져야지 매도인은. 그래서 틀린 거야 5번이. 과실로 알지 못했다고 뭐라고? 유과실입니다. 유과실. 매도인은 악의 또는 유과실이 되지만 매수인은 선의고 무과실이 돼야 되잖아. 그런데 매수인도 과실로 알지 못하고 나오잖아. 그래서 책임이 안 지는 거야. 선의 무과실 나오는 지분은 다 없대도 생각해봐요. 원칙은 책임 안 지는데 책임지게 만들려니까 선의 무과실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공부 안 했는데 원래는 공부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똑같은 문제잖아.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328 계약 효력가입니다. 동시행 한매권의 1번부터 9번까지. 동시행 한매권 1번에서 9번까지. 적어요. 175. 한 문제입니다. 동시행 한매권. 175. 한 바닥만 외우면 한 문제 맞춘다. 자, 이부터 해서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봐요. 첫 번째, 뜻이 뭐다? 일방은, 자를 했죠.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정할 때까지 자기 채무이행 거절, 여기 뜻이다.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정할 때까지 자기 채무이행 거절. 그러면 수강생 1방은 상대방 학원이 채무이행이 뭐야? 수업을 해줄 때까지 자기 채무 뭐야? 수강료 지급을 거절한다. 요거. 쌍무계약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이제 매매 가볼까? 매도인은 1방이 매도인이다. 상대방이 매수인이잖아. 매수인이 채무이행이 뭐야? 대금 줄 때까지 자기 채무 뭐야? 매도인 소유권 등기를 거절한다. 반대도 마찬가지. 매수인 내도 마찬가지. 그게 동시강매권이다. 자, 두 번째 성립요건의 1번 동일한 쌍무계약 나옵니까? 안 나와요? 최소한 나온다 안 나온다는 이야기 해줘야 됩니다. 그것도 이야기 안 해주면 신의칙 위반이다. 맞잖아요. 힘들더라도 그건 이야기 해줘야 된다. 그래서 동일 말고 별개 쌍무계약이면 안 된다. 이 말이야 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리고 사람이 바뀌어도 인정한다. 그게 뭐야? 상속이다 뭐 채권을 양도했다 있잖아. 그런 거 안 하고 두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2번 읽어봐요. 상대방 채무 변제기가 있어야 돼요. 변제기가 뭐라고 할까? 이행기 돈 줘야 된다 뭐 물건 줘야 된다가 변제기야.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질문이 봐요. 자, 파는 사람이 있고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매매입니다. 자, 6월 1일 날 계약을 하고 7월 1일 날 중도금 조결하고 자, 8월 1일 날 잔금 주면서 등기 받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게 전형적인 계약 모습 아닙니까? 그럼 이때 보자, 이때. 그럼 중도금은 누가 누구에게 먼저 줘야 돼?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먼저 준다고 뭐야? 선, 의무, 이행자다. 왜 먼저 해야 되지? 매수인이 왜 먼저 해야 돼? 매도인이 이때는 등기줄 변제기가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1방이 먼저 해야 된다 이 말은 상대방은 변제기 도래하지 않아서 아직도 놀아도 된다 이 말이야. 쉽게 말하면. 언제 변제기 도래? 요 그림에서는 8월 1일 날 요거. 요때 등기 줘야 돼. 그래서 선의무 이행자는 원칙적으로 항매권이 없다. 먼저 중도금 줘야지. 중도금 주면서 등기가 일 못한다. 만일에 계약 자유 원칙에서 이렇게 할 수 있어. 중도금 줄 때 등기 주기를 하자. 이렇게 했다면 이거는 선의무가 아닌 거야. 그럼 잔금은 뭐 한 달 있다 주겠다. 얼마든지 가능하잖아. 믿을 수 있으면. 안 그래요? 근데 누굴 믿어야 돼? 돈을 믿어야 되지.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 그래 안 그래요? 돈을 믿어야지. 아무도 믿으면 안 된다. 돈은 배신 안 한다. 맞아요. 돈이 내가 여기 있다. 그러면 돈이 어디 가나? 내가 잘못해서 썼다. 이래서 나를 가는 거지. 돈 자체는 그냥 고마. 그래서 선의무자는 원칙 항배권이 없는 거야. 이유가 뭐라고? 상대방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거야. 요래. 앞으로 먼저 의무진다 이 말은 상대방은 변제기 도래하지 않아서 이 말은 놀아도 된다 이 말이야. 쉽게 말하면. 할 일이 없다 이 말이야. 여러분이 선행학습을 해왔다면 수업 시간에 듣고 고개만 끄덕끄덕 아 저번 주 안 한 거 하나 해주네. 그 정도 되지. 선의무를 안 해, 이 선행학습 안 해놓으니까 수업 시간 오면 항상 쪼달리고 따라가기 바쁘고 힘들단 말이야. 똑같은 원리 아닙니까 인생은. 올해 합격 못했다. 내년엔 더 어렵다. 올해 무조건 합격해. 저런 기회 아닙니까? 코로나도 있고 뭐. 기회가 볼 때 내가 볼 때 15년 이후로 가장 좋다 내가 볼 때 기회가. 역사적으로. 그렇게 좀 올해는 좀 최소한 좀 1차까지는 합격해 줘야 돼요. 2차는 좀 힘들다 하면 그래야 내년에 쉽게 간다. 기회를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올해 뭐 어렵게 내겠어요 지금? 안 그렇겠어요? 국가적으로 지금 바빠도 날마다 뭐 방역하고 그 사회적 하지 말라는데 시험을 더 끼어내봐라. 용 대박이거든.
자, 봐요. 자, 그런데 예외입니다. 예외. 이제 예외 항배권을 가져. 그게 뭐다? 불안의 항배권이 있다 했죠. 요거는 뭐라고요? 중도금을 주려고 하니까 상대방 저 매도인이 이행하기에 현저히 곤란을 살고 있는 거야. 그게 뭐래서 매도인 파산받았다 했잖아. 그러면 저 재산은 어디로 가? 파산재단으로 기속이 돼버려요. 돈 줘도 얘는 못 가져와 매수인. 그때 항배권 주장하는 거야. 상대방 이행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봐요. 선의무를 이행한다, 이행하지 않는다. 여기 중요하죠. 여기 무슨 말이야? 중도금을 주지하고 있는 사이에 상대방 변제기 도래야. 여기 뭐라고? 8월 1일 됐단 말이야. 요때도 항배권이 있습니다. 요때는 이제 어떻게 된다? 매도인은 뭐야? 등기. 매수인의 채가제가 뭐야? 잔금, 중도금하고 한 달 동안 지연이자. 여기 동시에. 요거 중요하다. 여기 더. 불안의 항배권보다는 밑에 게 더 중요하다. 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이에 상대방 변제기 도래. 중도금, 그럼 이걸 잘못되면 어떻게 된 건가요? 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여기 뭐야? 중도금 완전히 뭐가 된 거야? 이행지체. 다른 말로 채무불이행이잖아. 무슨 지체? 이행지체. 채무불이행. 그럼 매수인이 지금 잘못하고 있잖아. 쉽게 말해서. 그럼 매도인이 계약을 뭐 한다고? 해제권이 생깁니다. 해제도 당하지 않고 8월 1일이 됐다는 거야. 정확하게 말하면. 중도금을 주지 않는다? 해제 당할 수 있어. 그 해제도 당하지 않고 8월 1일이 됐다는 거야. 이 지문이. 자, 여기 뭡니다? 그 이제 상대방 변제기 도래 두 번째고, 이제 세 번째. 자, 성의요건 세 번째 읽어봐요. 요약집에. 상대방은 자기 채무 이행 없이 이행을 청구해야 돼. 그때 이제 뭐가 나와요? 수령지체에 빠진 자. 수령지체가 뭐야? 채권자 지체죠? 수령지체에 빠진 자는 항배권이 있다, 없다? 있다. 설명 안 합니다. 어디에 빠진 자? 수령지체에 빠진 자도 항배권을 가진다.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자, 이제 효과가 볼까요? 연기가 뭐다? 일시적이다. 언제까지? 상대방이 이행 제공할 때까지만 거절하지. 영원히 가는 게 아니야. 2번 실제법이 뭐라고? 민법. 첫 번째. 이행 거절 의사를 밝혀야 된다. 밝히지 않아도 이행 지체가 안 된다. 밝히지 않아도. 그래서 행사나 이리 밝히지 않아도 주장하지 않아도 이행 지체가 안 된다. 꼭 기억해야 되고. 소송 가서는 어떻게 해야 돼? 재판 가서는 주장해야 된다. 원용해야 된다. 주장해야 됩니다. 안 하면 안 된다. 그럼 판결은 무슨 판결한다? 재판 가면 상환급부 판결, 원고 일부 선서 판결. 그거는 누가 똑같다가 유치권하고 같습니다. 뭐가 똑같아요? 유치권 같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4번 동시양 항배부터 채권을 자동 채권하여 상기하지 못한다. 이걸 이제 동자상이 없다라고 외운 거고, 동자상. 자, 그 다음에 이제 적용해서 봐요. 첫 번째. 변제와 뭐? 담보권 소멸은 뭐가 선이야? 변제가 선이지 동시가 아니다. 두 번째도. 임차권 등기명의 임차권 말소하고 보증금 반환도 역시 뭐가 선? 보증금 반환. 세 번째 뭐가 무효? 경매가 무효입니다. 옆에 적으랬죠?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는 원상복구는 원상회복은 동시 맞아요. 옆에 뭐 적어라?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될 때는 동시행위 맞다. 반환 의무가 동시행위라도 동시행 관계이지만 경매가 무효는 아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가 누가 가처분해서 산놈의 또 산놈 매수인의 매수인이 가처분했잖아. 뭐 찾아야 돼? 매수인의 매수인이 가처분. 동시 아니다. 그렇게 암기해야 돼요. 다시 누가 했다고? 매수인의 매수인이 가처분. 그래서 75페이지 정도는 꼭 좀 암기하시면 문제가 쉽다. 자, 문제 한번 갑시다.
우리요, 이제 문제는 케이스가 아니고 그냥 한글로 동시에 한백권이다 옳고 그러고 찾아내니까 쉬워요. 자, 문제 2번에 도전합니다. 판례 입장과 다른 거 1번 봐요. 상대방 이야기 현저히 고려한 사유가 있다. 여기 뭐야? 불안의 항백권. 그래, 선의무이행자라도 거절할 수 있다. 맞네요? 원래 선의무이행자는 항백권이 없는데 불안의 항백권도 있고 질판 하나 더 뭐가 있어? 요거 밑에 이거 하나 더 있지? 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이에 상대방 변제기 도래도 있다는 거. 자, 2번 읽어봐요. 그대로 나오네. 중도금 제거하지 않는 상태에서 잔금 제기를 도래하잖아. 그게 상대방 변제기 도래잖아. 항변권 있고. 3번. 여러분 2번이나 3번이 다른 거야? 같은 거야? 똑같은 말이잖아. 표현이 다르지. 보기 2번, 3번. 3번 답이다. 4번의 우측에 어디에 빠졌어요? 수령지체에 빠진 자도 딱 수령지체 글자 나오면 마지막에 항변권이 있어 없어? 있다가 돼야 돼. 수령지체에 빠진 자도 항변권은 가진다가 돼야 돼. 가진다. 있다. 없다 하면 틀린다. 그래서 마지막에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가 뭐야? 소멸 없다. 이중부정은 긍정 있다 이 말이죠. 또 마지막에 없다면 찾아가지고 틀리네 하지 말고 글자는 좀 잘 보자. 마지막 5번 또 나오네. 4번 5번이 같은 말이잖아. 표현만 다르지. 답은 몇 번? 3번. 문제 5번. 옳지 않은 거. 항변권을 행사하는 것이 주로 자기 채무의 이행만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라면 권리 남용이 될 수도 있고, 이거는 잘 몰라도 되고. 자, 2번 한번 읽어봐요. 자, 크게 우리 시험 범위와는 좀 다른 지문이지만 보고 이제 3번 봐요. 채무 변제와 영수증이 동시야, 동시가 아니야? 돈 갚을 거니까 영수증 달라. 동시 맞다. 하지만 차용증서 발언은 아니다. 바뀌어야 돼, 3번이. 변제와 영수증 교부는 동시야. 근데 변제와 차용증서 발언은 동시가 아니야. 봐요, 칠판. 그거 설명하면 봐요. 채무자가 누구예요? 돈 빌릴 간 사람이고 채권자가. 자, 요렇게 돈을 빌려 갔겠지. 1억을. 뭐 작성해줬어? 차용증을 적어줬겠지. 그러면 이제 돈을 갚습니다. 요렇게 갚을 거 아니야. 여기 변제잖아. 그럼 이렇게 뭐 달라? 차용증 반환이 아니고 뭐 영수증 교부가 동시라도. 이유가 뭐랬어요? 채권자가 봐요. 차용증을 분실했답니다. 그렇다 해서 받을 권리가 사라지는 거야? 아니잖아. 그럼 만약에 채권자가 차용증 받고 분실했다면 채무자가 돈 갚을 때 영수증 다 달라고 동시를 인정해버리면 어떤 게로 돼? 채권자랑 차용증서를 위조로 만들어야 돼. 안 그렇겠어요? 차용증은 하나의 정서에 불과하지. 그게 없다 하더라도 실체적으로 갚아야 될 권리 의무는 남아있잖아. 그 말이야. 자, 5번, 4번입니까? 4번 한번 읽어봐요. 협력금을 줄 거 봐. 요거는 부수적이랬죠, 부수적. 그래서 동시가 아니고. 그리고 협력금으로 불행한 데서 해제 사유돼, 안 돼? 안 돼. 두 개 다 도저히 허가해서 우측에 협력 의무는 동시도 아니고 하나 더 협력 의무는 이번에도 해제 사유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두 개. 5번 보증과 반환과 임차권 등기 말소 의무는 동시에 있지 않다. 맞아요? 그 3조 3항이 뭔가 하면 더 정확하게 적으면 임차권 등기 명령에는 임차권 등기라는 거예요. 무슨 명령? 임차권 등기 명령. 자, 문제
9번 안 해봅니다. 자, 기억. 지문과 결근이 똑같아. 조금은 좀 다르지만 동시에 있는 상목에서 재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상대방 행위를 필요할 때는 줄 거야. 언제든지 준비를 완료하고 또 줄 거예요. 뜻을 상대방이 통지 수채고 그 정도만 다 한 거야. 다 했기 때문에 최고하여 상대방 이행기철 인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등기 주고 잔금 주는 게 동시잖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현실적으로 등기 소유를 어디 갖다 놨다? 법무사에 맡겨놨다. 준비하고 뜻을 상대방이 통지하면 자기 의무를 다한 거야. 그래도 잔금 안 주면 이행기철이 되는 거야. 쌍목계약에서는 어떻게 해? 서로 대가적 채무를 부담하니까 내가 어느 정도 해야 되냐 이 말이야. 어떻게 해야 된다고? 현실적으로 준비를 완료하고 뜻을 상대방이 통지하면 다인 거다. 직접 등기소를 상대방 가서 바칠 필요는 없다 이 말이야. 아니 매도인의 등기 주는 거와 매수인이 잔금 주는 게 동시잖아. 그때 어느 정도 하면 된다. 매도인은 서류 다 만들어가지고 법무사에 맡겨놓고 전화하면 되는 거야. 매수인 보고 내가 바쁘니까 법무사에 맡겨놨으니까 잔금 주고 가져가시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은 맞다. 네가 읽어봐요. 자, 요거는 조금 다른 질문인데 이행 거절 의사표시 줄 거 봐. 이들은 최고 안 합니다. 최고하지 않고 말 수 있는 거야. 해제할 수가 있는데 처리해 줄 거. 그 이행 거절을 처리하면 그 다음 뭐 해야 돼? 최고하고 해제권이 생긴다. 그 해제 문제입니다. 지금. 최고한 후가 아니면 해제할 수 없다. 맞아요. 최고하고 나서 해제해야 된다 이 말이야. 자, 이거 목적문에서 권리 주관하는 제3자가 있다. 읽어봐요. 그 다음에 읽어봐요. 매수인은 자기 채무 이행을 거절 줄 거예요. 자, 마지막. 부동산 매도인이 중도금 처리를 거절뿐만 아니라 계약 이행하지 않으려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면 그때는 최고합니까? 안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이행기일까지 기다려야 해제할 수 있다가 아니야. 바로 해도 됩니다. 더 이상 이행하지 않을 걸 명백히 표시하니까 날짜 갈 필요 없고 바로 끝내면 된다 이 말이야. 그 다음 몇 번이에요? 기억, 니은, 띠크까지는 다 옳고 리얼이 마지막 잘못됐다. 기다리는 거 아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동시행 관계 한번 보시고 좀 쉬었다가 유형 부담하겠습니다.